전세 사기가 요즘 많이 뜨는 핫 이슈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개인별 사유도 있지만 대놓고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 있으니 철저하게 알고 대응해도 100% 예방은 못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사례와 유튜브에서 바뀐 전세 사기 유행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행을 보면은 등기소의 맹점이나 취약한 시점을 활용하거나 서류를 일부 누락, 미자계자에 의한 중개, 빌려 다가구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가 관여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보면은 신고된 37건 중에서 18건, 즉 48%가 중개보조원의 4명 이상 고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례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전체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67% 정도로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가 높습니다. 또 다른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퇴실할 때에 허그에서 전액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멘붕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전세 보증금과 입금한 총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를 보장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자 부담이나 가전제품 할인 등을 받으시게 되면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하세요. 아니면은 계약서의 보증금 전부가 입금되었다는 요증성을 받아 놓으세요. 본격적으로 구토부에서 알려준 전세 사기 유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본문서를 위조한 사기, 중개업소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 이 두 사람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무자계자에 의한 중개, 이것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일전세난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허가 가입과 그다음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집으로 환승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문서를 위조해서 사기한 사례입니다. 발생 확률은 0.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한테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등기소는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계약과 분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는데 계약 전에 대출을 상환했다고 은행 문서를 위조를 해서 건저당 말소하고 깨끗한 물건인 것처럼 계약합니다. 잔금을 치른 이후에 새 매수자가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기존 대출 은행에서 이를 알고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고 법원 판결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잔금을 다 치른 이후에 다시 저당권이 살아나게 되어 매수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당하고 0.1% 낮은 확률이지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제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예방이 될 수는 없지만 계약 체계에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건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의심을 해보세요. 잔금 전에 건저당이 말소된 은행에 대출이 정말로 상환이 되었는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확인해 하시는 게 낫겠죠? 매도자나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금 매수를 요청하세요.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계약서만 있으면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선 자격증이 있는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합니다. 빌라 다가구에서는 자격증 있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격자가 영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 받으실 때에 하기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공제증서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상호가 컨설팅, 연구소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런 곳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장을 못 받습니다. 상호를 확인하셨으면 자격증에 있는 이름과 사진을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대표와 일하는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걸어둬야 하니 일하는 직원이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해제가 되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 얼굴은 확인이 가능하시죠? 대신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혼자 안내만 할 수 있지 물건에 대한 설명, 계약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대표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에 대표가 참여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일반 부동산 가게에서는 중개보조원을 2명 이상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해당 부동산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직원의 수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십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은 해당 시청에서 해당 시에서 발급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사람의 된대면은 대화로 파악하시되 상담을 하실 때에 생각할 시간을 주는지를 보세요. 너무 밀어붙이면 의심해 보시는 것도 당연하겠죠. 공제전서는 상담 시에 둘러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계약을 하시면 공제전서를 주게 되는데 공제전서를 보시고 잘못되어 있으면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받는 기간 내에 공제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제금액이 보상금액이 2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근저당권 말소 시점을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상호를 확인하시고 등록증과 자격증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고 중개보조원이 2명 이상이면 의심을 해보세요. 한 부동산 가게에 대표가 2명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와 다가구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해 보세요. 전세 계약 중간에 매도인이 바뀌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계와 같이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알쓸 신상이 알고 있으면 쓸모있는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적으로 돈 되는 정보를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